자,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특검에 나와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금 전인 9시 40분쯤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색 코트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까지 차로 15분가량 걸리니까 잠시 뒤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 최순실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도 뒤이어 특검 사무실을 나섰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대체로 법원 도착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을 마친 뒤에는 차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 모두 5가지. 지난번보다 늘어났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장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혐의, 또 횡령, 위증 혐의는 지난번에도 적용됐던 혐의고요.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서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위해서 독일에 거액을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하고, 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의 다른 말을 우회로 지원해준 것이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가 공정위를 동원해서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추가하면서 특검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추가 증거도 대거 확보한 만큼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또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 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할 전망인데요. 특검 역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사실상 뇌물수사 성패가 달렸다고도 할 수 있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늘어난 데다가 박 사장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야 하는 만큼 지난번보다 결과가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다음 날인 19일 새벽 4시 50분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자정을 훌쩍 넘겨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현입니다.